네, 매일 저녁 6시가 설레는 이유, 바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코즈부 투데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하주입니다. 거친 파도처럼 출렁거리는 이 시장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코즈부 투데이, 닻을 내리고 성공 투자의 목적지까지 출항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희 코너 시작하기 전에 저와 함께 시장 상황 함께 짚어보시죠. 네, 어제 8,500만 원을 앞지르던 비트코인 오늘도 그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0.38% 플러스권에 안착하면서 8,52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오늘 360만 원 선에서 저항받고 밀렸는데요. 현재는 0.14% 마이너스권에 안착한 모습 355만 9천 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함께 살펴보시죠. 리플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보합권에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현재 787원으로 오늘 제자리 걸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건 바로 델리시움입니다. 현재 이틀째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델리시움 235원까지 터치하는 모습. 어베일도 어제 231원까지 올랐다가 현재 다시 235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14.97%, 약 15%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캐긴 어독스월드와 랠리 현재 10%대, 9%대 오늘 플러스권에 안착했고요. RSS3가 현재 상승률 상위 종목 5위권에 들어오면서 8%대 오늘 좋은 분위기 가져가고 있습니다. 194원에 거래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약세 흐름 보였던 하락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비트토렌트가 현재 7%대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모스코인이 이어서 4.88%, 약 5%대 약세 흐름 그려내고 있고요. IQ와 이뮤터블X 현재 4%대 오늘 마이너스권에 안착했습니다. 이뮤터블X가 현재 5일 동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힘이 좀 풀린 모습이죠. 2,368원까지 밀렸습니다. 보바 토큰이 현재 291원에 터치하는 모습,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 5위권에 들어왔습니다. 거친 파도처럼 출렁거리는 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나침반이 되어줄 우리 실력 좋은 선장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불장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바로 퍼즈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전문가님, 어제 안 보여가지고 저희가 너무 아쉬웠어요. 시청자분들이 어디 갔냐고 퍼즈님 엄청 찾았거든요. 비트코인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네? 네, 저를 찾으셨군요. 네. 네. 저는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 때 최대한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다이 아나운서랑 제가 너무 귀찮게 만들어 드렸잖아요, 최근에. 그래도 시청자분들 계속 오래 보고 계시니까 너무 좋나요? 아니면 저나 다이 씨를 만나서도 계속 좋은 거죠? 네. 평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하긴 하거든요. 네. 이제 제 채널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얘기하는데, 네. 어쨌든 그거를 딱 모아가지고 정리하니까 이제 제 채널에 계신 분들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다행이다. 적절한 타이밍에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뵐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유익한 강의를 들고 왔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오늘은 이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갖고 왔는데, 네. 어찌 보면은 볼린저 밴드나 뭐 이런 매매 기법이나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단언하건대 네? 이 전에 했던 강의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하는 건 불장 대비 강의는 아니에요. 불장 대비 강의는 이제 지난번 강의로 끝났고, 네. 근데 지난번 강의가 지금 이 강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좀 뜬금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 하는데 오늘 건 안 중요하고 지난번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걸 어떡합니까? 네. 그 지난번 강의를 안 보셨던 분들은 그 강의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거를 보지 않는다면
제가 백날 알려드려도 결국 사고 싶을 때 못 사요. 아시겠죠? 요거 참고하시고 오늘은 그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제가 분석할 때 자주 쓰는 툴이에요. 네. 네, 툴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랑 보조 지표에서는 볼린저 밴드를 주로 쓰는 것 같고. 너무 자주 쓰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볼린저 밴드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자주 쓰시지 이랬는데 오늘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엘리압 파동도 쓰긴 쓰는데 엘리압 네. 파동은 제가 많이 변형했었어요. 네, 그 기존에 잘 알려진 것들과 제가 저한테 맞춤으로 좀 쓰기 때문에 엘리압 파동을 좀 알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볼린저 밴드 일단 갖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요거 들으면은 볼린저 밴드가 뭐냐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어설픈 전문가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사자와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사자와 아닌 사람이요? 네, 진짜 아는 사람과 사자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 그래서 좋은, 네,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들, 제가 없다 하더라도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한번 강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볼린저 밴드를 먼저 이해하려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네. 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동평균선은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뭐 지수이동평균, 뭐 단순이동평균 막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 단순이동평균 기준이고, 그 이동평균선이 뭐냐면 단순히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게 파란색 선이 이동평균선이거든요. MMA?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동평균선인데 무빙 에버리지라 그래서 이제 MA라고도 불러요. 네. 그래서 앞에 요건 SMA인데 요건 심플 무빙 에버리지해서 단순 이동평균입니다.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 네. 그래서 여기에 요 순간에서의 그 이동평균선 값은 여기예요. 근데 이 값이 도출되는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면, 자, 이거는 30MA인 건데, 그러면 그 전에 있는 봉이 30개. 요 30개 봉의 종가 마감. 종가 마감이 뭔지부터 설명드려야 되나? 우리 코즈오브투데이 시청자분들은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그쵸.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면, 봉이 시작할 때 만약에 이제 양봉이라고 치면 여기서 시작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끝나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자리가 종가 마감이에요. 뭐 이해하셨을 거 생각하고, 이 종가 마감을 다 더한 다음에 30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어쨌든 요거를 다 더한 다음에 딱 30으로 나눈 게 요거란 소리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기준 30개 전까지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평균 낸 게 여기란 뜻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갔죠? 해서 이 이동평균선은 과거 뭐 30이 기준이면 과거 30개 봉의 종가 마감의 평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동평균선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지,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지금 다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30개의 평균이다 보니까 해당 기간에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해요. 여기는 요 가격이 요 30일 동안 사람들이 샀던가 팔았던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요 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리가 모아져 있는 선 막 이렇게도 말을 하던데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어떠한 특징들을 갖냐면, 만약에 떨어지면, 이게 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여기 선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요 심리적인 선에서 저항을 받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때는 요 심리적인 선에서 저항을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요 심리적인 요 선에서,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요. 이렇게. 확인되실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떨어지는 추세에서는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횡보 구간인 경우에는 지지도 저항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지지받을 때 사고, 저항받을 때 팔면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와, 대박.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 혹시? 너무 똑똑한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근데 방금 그래프로 봤을 때는 딱 그렇게 보여가지고. 맞아요. 네. 뭐 이따가 설명할 거였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전 그렇게 활용해요. 오. 네, 이따가 예시를 들어서 제가 혹시나 잊어먹으면 말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이렇습니다. 그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사람들의 심리가 모였기 때문에 올라가면 여기서 지지받는다. 이 선에서. 떨어지면은 요 선에서 저항을 받는다. 그리고 횡보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 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이동평균선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갑자기 왜 얘기했냐면,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선이 3개거든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로 해서 선이 3개인데 요 가운데 있는 선이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고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선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요 위에 선 아래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요 위에 선 아래 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요 정규 분포표. 어떻게 아시네요? 정규 분포표에 대해서. 아, 그럼요. 그래도 코즈부투데이 방송 진행해야 하니까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머리 아프다고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요거 옛날의 기억, 수학을 배웠던 기억을 잘 되새기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자, 여기가 m이 가운데가 평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렇게 생긴 요게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네. 마이너스 요 알파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뭐 2알파, 뭐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플러스 2알파 이런 식인데,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알파 요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그 평균이 여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어느 한 반에 남자애들 남고의 어느 한 반에 애들이 키를 다 쟀단 말이에요. 근데 평균이 170이야. 네,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5야. 그러면 마이너스 2알파 하면은 160이고 플러스 2알파 하면 180이잖아요. 네. 그러면 요 안에 그 반에 있는 애들이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뜻이에요. 네, 물론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그 30명 중에 무작위로 뽑았을 때 요 안에 속해 있을 확률인 건데 정확히 말하면 조금 다른데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래도 네. 확률이 95%라는 뜻이죠. 맞아요. 네,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고 근데 정확히는 95%가 아니고 95.4예요. 그리고 95%를 정확히 맞추려면 마이너스 1.96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2 정도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 정도면은 95%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갔죠? 네. 네. 그럼 다음에 요 볼린저 밴드를 이해하면 되는데 뭐냐면 아까 전에 봤던 요 표예요. 얘를 요렇게 뒤집어요. 요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우면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얘를 그대로 갖다 붙여요.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평균이 요 이동평균선 가운데 선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가 요 아래 선이고 플러스 2 표준 편차가 요 위에 선인 거예요. 요걸 그대로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가서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 특징을 그대로 가진다 뭐냐면 자, 종가 마감 기준으로 요 상단선 바깥에서 종가 마감 되거나 하단선 바깥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 있을 확률이 95%니까 요 봉도 마찬가지로 종가 마감 기준으로 요 안에서 요 위에 선이랑 요 아래 선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다. 근데 요것만 봐도 바깥에서 종가 마감 많이 됐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길게 보면 봉을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길게 보면 어쨌든 95%의 수렴만 난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 특징이 나오는데 뭐냐면 요 바깥으로 나가면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나갈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요 안에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니까. 이해 가죠? 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래로 조정을 받으면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옆으로 횡보하면 안으로 들어오죠. 뭘로 들어오는지 몰라요. 근데 요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볼린저 밴드를 구성하는 요 요소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그래서 실제로 볼린저 밴드 세팅할 때 요 위에 있는 길이는 이동평균선의 길이 20mA로 할 건지 30mA로 할 건지 기본적으로는 20mA가 기본 세팅이에요. 그리고 클로즈라는 건 종가 마감. 네. 그리고 표준 편차를 2로 하면은 95%고 그다음에 3으로 하면은 99%인 거예요. 네. 네,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면 요 특징들을 합칠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이동평균선의 특징이랑 표준 편차의 특징을 합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웠잖아요. 그거 두 개를 합칠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면 상승 추세일 때는 자, 이동평균선의 특징 상승 추세일 때는 여기서 요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간다. 기억나죠? 아,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네. 요 중심선이 이평선이니까 네. 이평선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상단선, 볼린저 밴드 상단선의 특징은 뭐냐면 요 바깥으로 나가면 안으로 들어온다. 요 바깥으로 나가면 들어오고, 요 바깥으로 나가면 들어오고, 요 바깥으로 나가면 들어온다. 95%의 확률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종가 마감되는 게 95%여야 되니까 네. 들어온다. 예, 그럼 그 두 개를 합치면 상승 추세일 때는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올라간다. 이 특징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이해 갔죠? 네.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는 요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간다. 요게 진짜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상승 추세인 거고, 그다음에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중심선이랑 하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진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하락 추세일 때는 요 이동평균선에서 맞고 떨어지고 하고, 그다음에 요 바깥에서 종가 마감되면 안으로 들어오고, 바깥에서 종가 마감되면 안으로 들어오고, 얘도 안으로 들어오고, 얘도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상승 추세 때는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맞았을 때 다시 매도를 했다가 이평선에 닿았을 때 다시 매수를 했다가 또 다시 했다가 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락 추세 때는 반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종합하면,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샀다가 요런 이평선에 닿았을 때 샀다가, 네. 그런 다음에 상승 추세에서 여기에서 판단 소리죠. 네. 그리고 다시 또 이평선에 그럼 맞으면 여기서 다시 샀다가 여기서 판단 소리죠. 맞아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은 이만큼 상승하는데 이만큼 먹고 이만큼 수익 가져가고 말겠다는 소리죠. 아, 추세를 전부 다 먹지 네, 못하는 거군요.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상단선을 터치할 때 팔면 안 돼요. 왜냐면 상승 추세일 때는 요걸 뚫고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팔면 낭패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해 갔나요 혹시? 네. 그리고 이제 횡보 추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거린다 그랬죠. 횡보 추세는. 네. 그리고 위로 나가면 아래로 들어오고, 아래 바깥으로 나가면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요 두 개 합치니까 횡보 추세일 때는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단, 상단, 하단, 상단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인다. 요거가 이제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횡보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횡보 추세는 좀 상승장이랑 하락장이랑 좀 맞지 않긴 하네요. 이평선을 계속 뚫고 왔다 갔다만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러면은 횡보할 땐 매매를 어떻게 해줘야 해요? 횡보할 때는 네. 매매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문문현답인가요? 근데 질문을 잘했는데, 네. 자, 횡보할 때는 보면 알겠지만 요것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되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도 뭔가 그러면 단순하고 그게 또 뭐 틀리더라도 어쨌든 몇 번의 확률로만 제가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심플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네. 아까 말했던 요 상승 추세를 다 놓쳐요. 요런 상승 추세. 그러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어. 그런 다음에 아직 살 기회도 안 왔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님이 봤을 때는 볼린저 밴드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할 때 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단기 투자에 써도 되죠. 단기에도 맞고. 예. 근데 단기를 보면은 좀 추세를 못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네. 상승 추세일 때만 매매를 하는 거죠. 횡보일 때는 가만 냅두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따가 조금 더 다루긴 할 텐데,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횡보 추세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요것만 여기서 볼린저 밴드 보시죠, 요 아래서 사가지고 위에서 팝니다라고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부를 덜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가 있는데 그 중에 횡보 추세에만 먹히는 걸 알려주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조금 수익 가고 조금 수익 가져가고, 만약에 이렇게 치솟아 오르면은 이 수익을 아예 못 가져가는데, 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것만 알려주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면 이게 얼마나 약간 그럴싸해 보여요. 이런 식으로 이런 지표가 있으니까 여기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런 식으로 얼마나 그럴듯해 보입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매매하면 큰 수익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뭐 숏포지션이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잘못할 때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왜냐면 네, 뭐 여기까지 뭐 숏포지션 얘기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요것만 알려준 사람이 있다면 조금 의심해 보셔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조금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그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저는 추세를 파악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하락 추세, 상승 추세, 횡보 추세, 이런 추세를 보는데 주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하고 싶어요.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언제 매수를 하냐면 여기 있는 요 바닥을 제가 잡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바닥에서 사고 싶지만 바닥을 잡지 않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상단선을 찍고 나서 여기 중심선까지 갔을 때 이때 사는 거예요.
이때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한 번 더 고점 돌파할 때, 고점 돌파하고 중심선까지 왔을 때 이때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뚫고 떨어지면 손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이평선에서 닿았을 때 추세 올라갔을 때 그때 매매를 하신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퍼즈님은 그럼 20일 이평선을 쓰시나요? 아니면 30일을 쓰시나요? 그거 조금만 이따가 다룰게요. 예. 네. 제가 너무 빠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손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손절할 때도 만약에 요걸 뚫고 떨어지니까 난 손절하겠어라고 할 때 그냥 손절하지 않고 떨어진 다음에 하단선 터치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터치한 다음에 중심선 근처까지 가면 그때 손절해요. 왜요? 하락장이니까? 자, 왜냐면 어차피 이 봉 마감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봉 마감을 보고 하는데 봉 마감이 어쨌든 여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요 봉 마감에 페이크만 주고 다시 요 위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추세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리고 뭐 이렇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도 없고. 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중심선 근처까지 반등한단 말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근처까지 갔다고만 볼 수 있는데 웬만하면 요 중심선까지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을 할 때도 요 중심선까지 올라갈 때 손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왜냐면 후행성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추세가 아예 꺾였다고 판단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요 상단선 터치하고 중심선까지 왔을 때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또. 네. 그러면 너무 고점과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상승 추세 직전 혹은 하락 추세 직전에 잘 빠져나오거나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네. 저는 약간 반대로 왠지 저점에서 잡고 싶고 고점에서 팔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못하긴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도 못해요. 사실 뭐 저점에 잡고 고점에 하는 거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손절할 때도 막 사람들이 계획하고 손절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이런 하락 맞는 거거든요. 그럼 퍼즈님은 손절 라인 잡을 때 퍼센테이지로 안 잡고 그냥 저 지표를 보고 잡으시는 거네요? 네, 퍼센테이지로 저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손절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혹은 현금화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 저는 단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손절은 사실 의미가 없긴 한데, 어쨌든 현금화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기준이 쓰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 터치한 다음에 올라오면 그때 현금화를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사야겠다 마음 먹을 때도, 사야겠다 마음 먹을 때도 여기 이런 정도 부근에서 이제 하락 추세 뚫렸으니까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도 이렇게 올라갈 때 불타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중심선 왔을 때 산다는 거예요. 오. 잘 기다리시나 봐요, 그런 네. 마음을? 그런 다음에 중심선 뚫고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가 손절하고. 왜냐하면 요 위에서 사게 되면은 요 아래까지 갔을 때 손절하면 너무 손실 라인이 크니까. 그래서 중심선 근처에서 사고 요 아래까지 떨어질 때 팔고. 근데 그러다가 버스가 떠나버려가지고 추세가 터져서 위로 가면은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할로 사는 거죠. 아.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이런 기준. 네. 근데 다른 걸로 봤을 때는 다른 기준이 있겠죠. 여러 가지 매매 네네네. 기법이 있으시니까. 네네네. 아.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상승 추세 있을 때는 롱만 잡는 거예요. 자, 롱숏 개념은 이제 롱은 올라갈 때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 숏은 떨어질 때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추세, 이런 상승 추세일 때 숏을 잡으면 너무 무섭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롱만 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 추세일 때는 숏만 잡는 거예요. 그러면 탈출하기 훨씬 수월해지니까. 그리고 만약에 현물한다라고 하면 하락 추세일 때 현금 비중을 더 많이 높이는 거죠. 요런 자리에서 이제 현금 비중 높이겠죠.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추세를 보는 데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요런 추세다. 추세가 이런데 지금 알트코인 들어가야 됩니다. 뭐 데드캣 나오기 좋은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데드캣이 나와도 많이 나오지 않고 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 데드캣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잠깐 튀어오른 이런 걸 데드캣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죽은 고양이가 튀어오른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약간 휩소 같은 개념인가요? 네, 휩소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한번 반작용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제 정확히 매매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따진다기보다는 어쨌든 추세를 좀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활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해 갔죠? 네. 여기까지는? 네. 네. 완전 이해 갔어요. 네. 자,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질문 줬던 거를 같이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네. 자, 아까 제가 계속 21선, 31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기본적인 세팅은 21선이 맞거든요. 근데 저는 31선을 주로 쓴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뭐냐면,
그 이동평균선은 그 기간의 심리를 반영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해당 기간의 심리를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느 기간의 심리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모든 선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특정 선에서 더 잘 지지받고 특정 선에서 더 잘 조정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21선이라는 건 뭐냐면 주식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에서 왜 21선이 왔냐면 네. 주식은 일주일에 며칠 거래하죠? 5일만 거래하죠. 맞아요. 그럼 한 달이면? 20일이군요. 그래서 한 달의 심리인 거예요. 주식에서 21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의 심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네. 그러니까 뜬금없이 22일 왜 사람들의 심리를 잘 반영하는지 모르겠잖아요. 네. 근데 주식을 거래한 날은 일주일에 5일이고 한 달이면 20일이기 때문에 한 달의 심리를 반영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 갔죠? 네. 그러면 코인은 일주일에 5일만 거래하나요? 아, 24시간 일주일 내내 거래가 되니까 30일을 쓰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30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자, 위에는 20이고 아래는 30이고 이건 비트코인 차트인데 네. 보면은 위에 올라가면은 하락 추세일 때는 요 중심선까지 가면은 저항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근데 살짝 선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얘도 선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네. 얘는 선 위로 안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암호화폐 어쨌든 차트랑은 저희는 30일이 맞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한테 맞는 선을 고르면 돼요. 이런 설명을 듣고 28일 선을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4주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20이랑 30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거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럼 7일선을 보든가 5일선을 봐야죠. 근데 그것보다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일 때 이런 휩소가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근데 21선을 보면 이런 식의 휩소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대로라면 31선을 보면 이렇게 잘 저항받고 떨어지니까 하락 추세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네. 근데 요 21선을 보면 여기 하락 추세 끝난 건가? 하다가 떨어지고 하락 추세 끝난 건가? 하다가 떨어지고 이러한 장면들이 생기니까 저는 21선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 얘는 여기서 정확하게 잘 지지받았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가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얘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인 건데 얘가 올라갔을 때 요 31선에서 맞고 떨어지는데 21선에서는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럼 저항이랑 지지선이 예민하지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예민하다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저항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이런 걸 따질 때는 네. 네, 31선은 저는 좀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 갔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그 주식에서는 5일선 많이 쓰거든요. 5일선 많이 쓰는 이유도 일주일에 5일 동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코인에 적용시키면 7일선을 쓰면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본인한테 맞는 지표 혹은 맞는 선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유를 알아야지 맞는 걸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21 세팅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계속 틀리든 맞든 계속 21 세팅만 쓰다가 볼린저 밴드 안 맞네. 이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공부를 덜 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걸 아셨으면 내가 나한테 맞는 선을 찾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재밌는 게 있는데 네.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 자, 그 주식에서는 121선 매매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120일 이평선을 보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12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면은 사고, 네. 요 12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면 팔고 이런 거예요. 네. 근데 120일 이평선이 자, 주식은 한 달이 20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120일이면 반년, 6개월. 네, 6개월이에요. 네, 6개월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코인에다 갖다 쓰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6개월 기준으로 하면 맞지가 않겠네요. 그래서 똑같이 121선을 쓰면 안 되고 네. 121선 매매법을 코인으로 갖고 오려면 180을 맞아, 써요. 180일을 갖고 와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 갔죠? 저 산수 잘하죠. 네, 너무 잘하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자, 요 빨간색이 120일, 네. 검은색이 180일, 파란색이 26조 이게 반년인 네.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는 주식이잖아요. 네. 주식이니까 요 빨간색이랑 파란색 선은 일치하는데 요 검은색 선은 일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빨간색 선이랑 파란색 선은 여기에서 이렇게 일치하는데 검은색 선은 달라요. 그렇죠? 이거 확인돼요? 네. 네. 근데 코인은 달라요. 코인은 요렇게 네, 요렇게 요 181선이랑 26주선이 일치하고 120일선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코인은. 왜냐면 주 7일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요 검은색 선이랑 파란색 선은 일치하는데
빨간색 선만 따로 놀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검은색 선이랑 파란색 선이랑 거의 일치하면서 움직이고 빨간색 선은 따로 돕니다. 네. 해서 주식을 보면 주식은 이런 식으로 얘네 둘이 일치하고 그다음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이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왜? 주식은 일주일에 5일만 영업하고 코인은 주 7일 다 하니까. 거래할 수 있는 날짜가 다르니까 저렇게 이평선에 대해서 숫자가 달라지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주식에서 오는 경우 많거든요. 주식에서 뭐 무슨 매매법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오는데 그거를 코인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시키는 사람은 왜 121선을 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공부조차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물론 내가 그런 것도 알면서 121선을 해봤는데 맞더라. 이런 거면 모르겠어. 근데 주식에서 121선 쓰니까 코인에서도 121선 보면 됩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맞아요. 기본 세팅 값이 보통 20일이랑 다 이렇게 120일이랑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게 다 저도 주식에서 그래서 오니까. 네. 코인도 그렇게 보는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왜 이렇게 쓰는지를 이해하면 네. 어떻게 변형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사실 뭐 5일선, 7일선도 사실 잘 안 써요. 솔직히 말하면. 5일선, 7일선 요건 너무 짧아서 잘 안 쓰고 그다음에 그 기준으로 삼는 걸 한 달. 한 달을 기준으로 삼고 그다음에는 한 분기면 3개월이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반년. 네. 반년 그다음에 1년.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그 241선, 뭐 200일선 이런 건 이제 1년짜리인 거고. 근데 코인으로 적용시킬 거면 365일선이나 52주선을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21선이면은 코인에서는 굉장히 이상해요. 4달이에요. 그렇죠? 그럼 분기도 아니고 반기도 아니고 도대체 이상한 그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코인에 적용시키려면 90일선을 쓰거나 안 그러면 180일선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조금 더 무조건 맞다가 아니고 조금 더 적절한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정확도가 조금 정확해지는 네, 맞죠. 거죠. 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그 선에서 저항을 받고 올라가게 되면 그 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평선을 저항이랑 지지를 볼 때 쓰려고 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보려면 어쨌든 거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그 딱 기간에 7일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숫자를 이평선을 넓혀간다는 거예요. 네, 맞 정확해요. 어. 좀 말이 조금 꼬이는 것 같긴 한데 이해하셨을 거라 속에서 생각합니다. 맴돌았어요. 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 훨씬 더 활용하기 훨씬 수월할 텐데 이거를 공부 안 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제대로 공부 안 해보고 쓰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제대로 공부했는지 아닌지 이런 사람들을 조금 걸러내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런 강의 내용 다 알려주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요새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알고자 하면은 진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불장 대비 강의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가? S급을 구분하려면 본인이 A급은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전문가다 아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려면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정말 뛰어난 직원을 데리고 오려면 그 분야에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 네, 그런 것처럼 제대로 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정도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제대로 된 애다 아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거 생각나는데요. 막 좋은 사람을 알아보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하는데 약간 이런 걸로 그런가요? 갑자기 너무 문과적으로 갔나요? 네. 근데 뭐 마냥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볼린저 밴드 강의는 이 정도까지고 네. 좀 쉬었다가 이걸 활용해서 분석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표준편차를 이용한 볼린저 밴드가 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막간의 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저와 함께 간밤 미증시의 시장 상황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연준의 50bp 비컷 이후에 미증시는 하락을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경기 연착륙 기대 속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상승으로 자리 잡았고요. 시장은 이번 주에 나올 각종 경제 지표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를 통해서 간밤 미증시의 상황 함께 짚어보시죠. 다우지수가 0.15% 상승하면서 42,12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0.28% 상승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4% 오르면서 18,000포인트를 고지에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현재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도 0.27%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9월의 PMI 지수도 간밤에 나왔습니다.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제조 업황에 대한 둔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하지만 여기에도 불구하고 강한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체적으로 9월의 마지막 주는 증시가 연중 최악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9월의 마지막 주는 기분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전체 현물 자산의 시가총액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살펴보시면요. 현재 사상 최고 가격을 기록했던 금이 여전히 굳건하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무섭게 추격해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몇 개월째 메타 플랫폼과 엎치락 뒤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0위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저랑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봤을 때 그래도 시가총액이 어제보다는 늘어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양한 경제 지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PC 물가지수, 그리고 GDP,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남아있는데요. 이러한 주요 경제 지표가 쏟아질 예정인데 앞으로 미증시라든지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할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러한 격변하는 시장 속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 짚어야 할지 이어지는 코너에서 저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2교시 내용은 어떤 거죠? 아까 볼린저 밴드를 배웠으니까 네. 그걸 활용해서 실제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매 전략을 짜주시는 건가요? 뭐 저는 다양하게 얘기하긴 하는데 포트폴리오를 짜주시는 뭐 건가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실습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네.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여기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제 배우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네, 자, 여기는 상승 추세죠. 맞아요. 그렇죠. 요 중심선이랑 상단선이랑 왔다 갔다 하니까 상승 추세인 거고 그다음에 상승 추세가 여기서 깨진 거죠. 그렇죠. 갑자기 횡보를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요 중심선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상승 추세가 이어지려면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었어야 됐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깨졌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부터 하락 혹은 횡보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심선을 기점으로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일단 횡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방금 전에 배운 거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상승 추세,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횡보 하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를 말씀드리면 자, 요거를 뚫고 떨어졌을 때 여기를 뚫고 떨어졌을 때 뭐 요것만 보고 한 건 아닌데 사실 전 추세선 보고 한 거긴 한데 어쨌든 여기 부근에서 제가 손절이라기보다는 현금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현금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굳이 현금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중심선까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심선 근처 여기에서 현금화를 진행했습니다. 이해 갔죠? 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사실 여기서 현금화하겠다라고 현금화할 수 있는데 이 현금화 자체도 똑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위로 올라왔을 때 현금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인증한 것들 영상들도 있는데 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이후로 어쨌든 요건 하락 추세라고 볼 수도 있고 요건 상승 추세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요 정도는 사실 하락 추세나 하락 추세나 상승 추세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횡보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저럴 것 때가 같아요. 매매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안 하면 돼요. 자꾸 매매를 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나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횡보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횡보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여기 상단선 터치했잖아요. 뚫어줘야 하나요? 아니요. 여기서 조정을 지금 뚫어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지금 조정받을 수도 있고 뚫게 되면 어쨌든 조정은 와요. 무조건. 오는데 요 조정 받았을 때 중심선에서 지지받아야 돼요. 그럼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중심선과 상단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떨어질 때 중심선에서 지지받는 게 중요하다. 그게 아니면 결국 횡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횡보라고 한다면 굳이 매매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많이 베팅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매수 자리를 굳이 잡고 싶다면 중심선 근처에 왔을 때 매수를 잡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하단선 터치하고 반등했을 때 손절을 하는 거죠. 혹은 현금화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떨어졌어.
떨어졌으면 이런 데서 손절하나요? 아니에요. 중심선까지 올라오니까 중심선까지 왔을 때 현금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어쨌든 횡보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꾸준히 이럴 수밖에 없고 볼린저 밴드 리스크를 좀 줄이자는 건가요? 네, 그렇죠. 손절하더라도 조금만 손절하고 그다음에 사더라도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사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할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심선 근처에서 샀다가 만약에 뚫고 떨어지면 어쨌든 횡보 구간이니까 그리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심선 근처까지 가니까 그럼 중심선 근처에서 현금화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간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잘 잡은 걸로 수익 가져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여주시니까 갑자기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 어쨌든 50bp 비컷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분위기가 좋잖아요. 근데 어떤 전문가님들은 이전 뭐 고점에 뭐 7만 K까지 간다라고 아니면 그 상승 더 위로도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님께서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앞으로 조정을 한번 맞고 다시 올라갈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갈까요? 조정이 무조건 오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네. 조정이 한 번 뚫고 올라갔다가 조정이 오든, 안 그럼 여기서 조정이 오든 조정은 무조건 와요. 왜? 이거 볼린저 밴드는 그냥 대충 만든 지표가 아니고 확률과 통계에 기반한 지표예요. 요 안으로 들어와서 종가 마감될 확률이 95%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뚫고 올라가도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정받거나 해서 안으로 들어오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상단선 찍었으니까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아래로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할 거냐라고 하면 그거 아닌 거예요. 왜냐? 중심선에서 지지받으면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중심선을 뚫고 떨어진다고 해서 문제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그냥 여전히 횡보 추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언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볼린저 밴드로만 보면 이래요. 근데 볼린저 밴드 말고 제가 보는 다른 거를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요 기존에 있었던 요 매물대를 뚫기 어려우니까 요 매물대를 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는 파동의 거의 끝 혹은 새로운 파동의 진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ABC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1, 2, 3, 4, 5의 조정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나 그래서 네, 맞아요.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이제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지만 네. 근데 단타로 하려고 하면 어렵죠. 좀 장기적으로 매매를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근데 만약에 내가 단타를 할 게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불장 대비 강의를 했던 거잖아요. 비트코인이 어쨌든 올라갈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볼린저 밴드 아래에 있을 때 모아나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에 있을 때만 살 거야.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봉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52주 이동 평균선이 있어요. 볼린저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52주 이동 평균선을 저는 꽤 신뢰하는 지표인데 보면은 얘는 횡보가 없어요. 자, 요렇게 중심선이랑 요 위에 상단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요 상승 추세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락 추세고, 그쵸? 그 다음에 요 다음부터 여기도 횡보 추세는 따로 없고 중심선이랑 요 상단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쨌든 한 번 요 뭐라고 예외가 하나 있는데 요때는 코로나 때. 네. 블랙스완이었네요, 그냥. 네. 요 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횡보가 없어요. 그래서 요 때만 제외하면은 52주 이동선 뚫고 올라왔어? 그러면 상승장. 진짜 저 때밖에 없어요? 네. 오. 비트코인 역대를 봤을 때 완전 초반에 하나 있긴 있는데 완전 초반에 공룡 나올 때? 완전 초반에 요때 요만큼 네. 네 요만큼을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번에는 어떻냐 지금은 어떻냐를 살펴보면은 지금도 요때 52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와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네요. 그렇죠? 왜 여기서 지지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 당연히 알죠. 이게 그러니까요. 52주선은 1년 선이니까 그래서 1년의 심리가 모인 선이니까 당연히 여기까지 떨어지면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근데 물론 뭐 이거가 뚫린다고 하면은 어쨌든 코로나 때처럼 이런 식으로 뭐 한 번 정도 페이크를 주는 거의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근데 어쨌든 요 선만 좀 지켜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선이기도 합니다. 네,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요거 뚫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요걸 뚫고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현금화를 좀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뚫고 떨어진 다음에 중심선까지 반등을 하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런 걸 알아도 매매에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적용하기 쉽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듣기만 하면은 사실 너무 성투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갑자기 수업 들으니까 막 자신감 올라오려고 하는데 52주만 보고 볼림자 보고 이평선 보면 매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보면은 자 요렇게만 보면은 요거 로그 차트입니다. 그러면 네 말대로 중심선 뚫고 올라왔을 때 산 다음에 중심선 뚫고 떨어졌을 때 이때 팔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 드신 거죠? 맞아요. 근데 보면은 자 이렇게만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이네 완전 진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고점 대비해서 살펴보면 요 중심선까지의 요 가격이 종가 마감 기준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40%가 마이너스예요. 아, 저 폭이 꽤 크군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샀다라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중심선 찼을 때부터 요 고점까지 수익률은 680%인데 그러니까 700%니까 그럼 1억으로 샀으면은 8억이 된 거예요. 8억으로 됐다가 다시 한 5억 정도 됐을 때 전부 다 현금하고 빠져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1억에서 5억 된 거니까 잘 벌었지. 좋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8억이 내 돈이었는데 5억이 됐다? 그럼 그걸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죠. 사람 심리가 그게 쉽지가 네, 않잖아요.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지만 저도 힘들어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저럴 때일수록 그럼 손절 라인을 좀 잘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락할 때 좀 덜 하락하는 비트코인 위주로 구성해 놓는다던가. 아, 네. 적립식 매수. 뭐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고. 네. 네.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잘한다고 이거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막상 이 닥쳐왔을 때 쉽지 않고 저도 지난번 불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매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우리 다 포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번 불장에는 잘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랑 같이 잘 해나가자 이거죠. 저랑 같이 네, 잘 해나가 그러니까 네, 아무튼 뭐 그런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저를 좀 잘 팔로우 해주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필수적인 거를 좀 보면은 네. 재미있는 게 있는데 요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시려나? 그럼요. 네, 뭐 있겠죠 당연히. 네. 제가 괜한 걸 물었네요. 네. 근데 보면은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 보면은 20일 이동 평균선보다 30일 이동 평균선이 더 잘 맞아요. 오. 보면은 이게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20일 이동 평균선은 계속 요 아래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왜 그러죠? 나스닥도 주말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30일 이동 평균선 하면은 잘 지키면서 올라가죠. 네. 그렇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새는 나스닥 선물도 많이 하고, 네, 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점점 30일 이동 평균선에 더 맞춰져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어쨌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거는 주봉이에요. 주봉 52주 이동 평균선 나스닥입니다.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주봉 52주 이동 평균선 요 하단선을 찍었을 때가 나스닥 사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렇죠? 요럴 때. 뭐 여기서도 찍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로 매수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럼 요럴 때 산다고 생각하면 절호의 기회. 그리고 요런 데 샀었어도 무조건 탈출 가능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런 자리를 잘 노려가지고 코인에서 포트폴리오 분배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다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아쉽게도 우리 퍼즈님과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으라는 말이 있었죠. 여러분이 곧 다가오는 불장의 환희에 저희 코즈부투데이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투하세요.